자, 80쪽 문제. 자, 80쪽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고원자 모형이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누구 배웠지? 톰슨하고 러더퍼드 배웠지, 맞지? 그래서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자, 그러면 요 앞에 보면 우리가 러더퍼드가 원자핵 이렇게 그리고 바깥에 전자들이 행성처럼 돌아다닌다 이렇게 그림 그렸잖아, 맞지?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그 당시 때 과학자들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했다고 했지만, 그래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선으로 나온 것을 이거를 갖다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 모형으로 알겠지?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 뭐부터 볼까? 수소의 선 스펙트럼. 자, 먼저 이거 가기 전에 우리 유리를 이렇게 만든 거 뭐라 그래? 프리즘. 프리즘에 햇빛을 이렇게 햇빛을 갖다 이렇게 보내게 되면 우리가 저기 그 공기에서 유리로 진행할 때 빛은 뭐예요? 그렇지, 꺾이지. 그래서 꺾이는 걸 둘째를 하는데 작게 꺾이는 놈이 있고 많이 꺾이는 놈이 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유리에서 공기로 나올 때도 이렇게 꺾입니다, 그렇지? 꺾이는데 작게 꺾이는 빛이 누구야? 빨간색. 빨간색. 많이 꺾이는 놈이 보라색.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눠지는 걸 두 글자로 분산은 중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분산.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는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 그럼 그때 우리 연속 스펙트럼에서 외워야 되는 거. 빨간색이 파장이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그럼 에너지가 요거는요. 이거는 죽어도 외워야 됩니다.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보면 누가 파장이 길다 그랬지? 파장이 빨간색이 파장이 깁니다. 보라색이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 작다. 그 다음에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크다.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작다. J 여기다가 좀 찍어놓은 거 뭐예요? 소. 그 다음에 얘가 뭐? 저런 한자가 됐어요? 자, 근데 요렇게 지금 나오는 이유가 이제 물리 1에서도 너희들이 배울 거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면 광자 한 개가 가진 에너지가 있어요. 광자가 비달갱이다. 비달갱이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는 HF. 이거는 람다분의 HC. 이런 공식이 있어요. 누구요? 남다 몰라. 읽을 때는 람다라고 해요. 람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람다. 들입자. 사람이 나 저거 봤는데 쌤이 드립장 한국쌤을 직접 들어가. 사람을 시키잖아. 시켜가지고 반대시켜가지고. 근데 왜 한자를 적었어요? 어? 한자를 왜 적었어요? 저 한자 아닙니다. 그냥 생긴 게 그렇고. 생긴 기준이에요. 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H는 플랑크.
그 다음에 C는 광속이야. 아니 뭐 그러면 플랑크 상수하고 광속은 상수값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F라고 쓰는 거 있지, 맞지? 여기 누군지 알아요?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그러면 에너지하고 진동수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지, 맞지? 비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람다라고 쓰는 얘 있지? 얘가 파장이야, 알겠지? 파장. 람다의 밑에 미음이야. 이 파장은 앞에 있는 두 놈하고 무슨 관계야? 반비례지. 반비례. 그래서 파장이 크면 진동수가 작고 에너지도 작은 겁니다. 알았지? 이 둘은 비례관계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빨간색부터 보라색 우리 눈에 보이지?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빛이라 그러지? 가시광선. 가시광선. 그럼 너희들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아서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울트라바이올렛. 적에서 울트라바이올렛 아니야? 맞아. 자외선. 그 다음에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길어서 눈에 안 보이는 거 적에서. 여기에서 이거 외워줘야 되는데 이거는 물리, 생물, 화학, 지구과학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반드시 알아도. 근데 우리가 당시에 수소 있지, 수소. 이 수소를 갖다가 쌓아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소를 쌓아보면 이제 얘도 공기 중에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 스펙트럼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으로. 직접적으로 관측이 되는 게. 그래서 불연속적 선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관측이 됐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뭐라고 정리했냐면 수소 원자는 특정 에너지 빛만 방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특정한 에너지 빛만 방출하는 것을 러더퍼드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선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누가 등장하냐면 보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호 모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희들 이렇게 띄엄띄엄 나와 있는 불연속적인 선,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양자화라는 뜻이다. 양자화. 그래서 원자 세계를 배우고 분자 세계를 배우는 걸 양자역학이라 하겠지, 맞지?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면 걔네들 원자나 분자가 공간상에서 움직일 때 파동을 띠기 때문에 뭐 슐레딩거 방정식 이런 것도 풀고 해야 되는 게 대학교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물리학과 만화책에서 받은 양자역학은 약간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호가 이제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알겠지? 그러면 요거는 쌤이 일단 치울게요. 지금 요거 때문에 계속 요쪽에만 쓰겠습니다. 저걸 옮기는 거 어때요? 옮기기도 나중에 옮길 건데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조금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보라색에서 다 쓰니까. 생에서. 진짜.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그거. 보호의 원자 모형을 배울 걸 알겠지? 자, 2번 열어가지고 보호의 원자 모형 갑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 자, 그러면 이 보호는요, 전자가 있잖아. 어떻게 보냐면, 특정한 에너지 가진
가진 불연속적인 원궤도를 갖다가 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불연속적인 원궤도를 전자가 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 때나 도는 게 아니고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특정한 에너지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에너지 준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잘 기억해라. 이 용어 앞으로 되게 많이 씁니다. 에너지 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원궤도를 돈다라는 단어, 여기 전자 껍질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호가 전자 껍질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준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용어가 뭐냐면 주양자수하는 단어가 있어요. 주양자수. 이 주양자수라는 단어하고 곧 전자 껍질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에너지 준이라는 단어하고 주양자수라는 단어하고 전자 껍질이라는 단어하고 셋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특정한 에너지가 원궤도. 그럼 어떻게 알아봐요? 오. 이거 지금 그림을 그릴 겁니다. 특정 에너지가 원으로 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요거 하나도 지금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용어가 비슷한 용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알았지?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준위를 우리는 계산을 해야 돼요. 이 계산하는 공식 외워야 됩니다. 자, E의 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공식이에요. 이 단위는 필요 없습니다. 뭐 킬로, 줄, 퍼, 이러는데 단위는 필요 없어요. E의 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0인데 여기서 N이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주양자수거든요.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주양자수. 그래서 N이 주양자수를 나타내는 거고 위에 분자값은 다 1310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 너희들은 그냥 상수값 K로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E의 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이렇게 외워도 돼요. 알았지? 자, 그래서 에너지 계산하는 공식이 저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래서 지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공식을 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에너지 값을 계산할 겁니다. 알았지? E의 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알았지? 외워라. N이 몰 수가 아닙니다. 주양자. 단위는 몰이. 주양자야. 잠깐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궤도를 갖다가 궤도 이동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이. 전자가 궤도를 바꾸는 걸 전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궤도 이동 시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에너지를 갖다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자, 델타 E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델타는 어디 걸 빼야 돼?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지 않았지? 근데 나중에 우리 책에는 이 처음 빼기 이 나중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처음 빼기 이 나중 이렇게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와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델타하고 바뀌어버리지 않았지? 그래서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나중에 계산해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든 플러스 값이 나오고 그걸로 에너지 흡수 방출을 갖다가 따지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안 따질 겁니다. 우리는 알겠지? 어떻게 따질 거냐면 절대치 붙여서 우리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이 나중에서 빼기 이 처음 값으로 우리가 저기 에너지를 계산하라 그러면 전부 다 양수 값으로 계산 다 하면 돼요. 알았지? 우리가 에너지 흡수 방출은 부호로 따질 거 아닙니다. 너희들 부호로 따지면 나중에 한참 지나면 까먹을 걸요. 플러스가 에너지 흡수인지 마이너스인지, 흡수인지 방출인지 그런 게 나중에 다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공부 안 할 거라 했다.
다시 궤도를 이동하는 걸 갖다 우리 전위라 하는데 전위가 되려면 그러면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돼. 에너지가 들어오든 에너지가 나가든. 알았지? 그때 그 에너지를 계산하는 공식이 절대치 붙여서 나중에서 처음부터 빼면 됩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 보는 원자 모형을 갖다가 중간에 원자핵 그리고 전자 껍질을 갖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지? 그래서 전자 껍질을 4개까지 그리세요. 왜냐면 우리 원자번은 몇 번까지 외우노? 20번까지 외우지? 칼슘이 몇 쪽이 몇 쪽이야? 4주기 2주기지 맞지? 그럼 4주기니까 4번째 껍질까지 그릴 겁니다. 그렇지? 자, 그렇게 보고 자, 그래서 원궤도를 갖다가 전자가 돈다 그래서 전자들은요 이 궤도에만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 궤도에만.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지?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껍질을 강조했기 때문에 껍질에 이름도 붙였어요. 제일 안쪽부터 외워야 됩니다. K 껍질, K, L, M, N, 알았지?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렇게 돼요. K, L, M, N. 근데 전자 방향이 시계 반대가 되는 아니요. 보는 방향. 보는 방향은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서 저거는 그냥 그려놓으신 거예요. 자, 여튼 껍질의 이름 K, L, M, N이다. 알겠지? 요거 알아놓고 그 다음에 숫자를 매겠습니다. 껍질에다가 그 숫자 제일 안쪽부터 N 이꼬르 1 제일 안쪽부터 1, 2, 3, 4 이렇게 매긴다. N 2 그 다음에 N이 3 N이 4 우리 N을 갖다가 뭐라 쓴다 그랬지? 주양 여기서 N 주양가 양이에요. 주양가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너희들 전자하고 원자 핵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하나? 인력이 작용하지. 인력은 전자 입장에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전 그 궤도를 돌아요. 궤도를 돌 때 좋은 거 같은데요? 왜냐면 우리도 서로 우리도 중력이 있으니까 지구 중력이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모르겠네요. 그거보다 인력은 화학적으로 봐서 안전한 상태입니다. 반발력, 청력이 보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게 불안정한 상태야. 자, 다시 이 원자핵과 전자는 가까이 있을수록 전자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렇지? 근데 원자핵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 원자핵에서 멀어지면 불안정하지? 불안정하다는 소리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일까 낮은 상태일까? 불안정한 거는. 높은 상태. 불안정합니다. 높은 거. 높을 것 같은데. 에너지가 높은 상태. 우라늄도 그래서 그 불안정해가지고. 불안정한 것들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불안정하다는 소리는 다시 얘기해서 에너지 준위가 높다고 해석을 할 줄 알아요. 에너지 준위가 높은 겁니다.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요 부분을 떼서 선생님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요 옆에다가 자, 그림 보고 그려야 된다. 자, 위로 가면 갈수록 간격을 점점점 줄여야 되거든요. 위로 갈수록 이렇게 간격을 줄여야 되는데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가 지금 첫 번째 껍질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 껍질이고 여기가 무한대인 껍질이에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1에서 2 사이 이 폭 있지? 이 폭이 2에서 무한대인 이 폭보다 더 크게 그려야 돼요. 여기를 더 크게 그려야 돼요. 1에서 2 사이의 이 폭이 2에서 무한대인 이 폭보다 더 크게 그려야 돼요. 예? 실제 무한대까지 해놓으면 그게 진짜로 N1, N2 간격보다 몇 맞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n 이퀄이 1이 지금 첫 번째 껍질이잖아. 그럼 첫 번째 껍질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 그랬지? 높죠.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운 걸로 알고 있는 사실은 위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다리 우리가 전자가 여기 있어 볼게. 첫 번째 껍질에.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다는 것은 원자 핵과 제일 가까이 있지? 제일 가까이 있다는 소리는 안정하나 불안정하나? 안정하지, 맞지? 이렇게 안정한 상태로 있을 때 우리는 용어를 바닥 상태다 이런 용어 씁니다. 바닥 상태. 전자가 원자 핵과 제일 가까이 있어서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자는 다른 궤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알았지? 이동하는 걸 전이라 그런다 그랬지, 맞지? 그럼 얘가 이 두 번째 껍질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에너지가 더 높은 데로 가야 되지. 에너지가 더 높은 데로 간다는 소리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나?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돼. 그럼 1에서 2로 갈 때 에너지 흡수제, 네. 2에서 3으로 갈 때는 흡수입니다. 2에서 무한대로 갈 때 흡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흡수 방출은 부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저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되니까 원래보다 에너지가 더 많아졌지, 맞지? 그러면 지금 얘는 멀어졌으니까 불안정하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 상태를 갖다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뜬 상태. 들뜬 상태.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아서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 그 다음 그거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으면 들뜬 상태 이렇게 되는. 됐습니까? 자, 다음 우리 전자가 있잖아.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로 내려와야 되잖아, 맞지? 얘는 에너지를 뭐 해야 되겠니? 방출. 그렇지. 에너지 방출입니다. 에너지 방출. 그럼 너희들 만약에 2에서 4로 갔다 에너지 흡수. 3에서 1로 갔다 에너지 방출. 그걸로 에너지 흡수 방출 따지세요. 무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높은 데로 간다. 에너지 흡수. 숫자가 낮은 데로 내려온다 그러면 에너지 방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전자가 빈 공간에 있을 수 없다 했잖아요. 빈 공간에 전자가 있을 수 없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전자가 이렇게 그 공간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그냥 점프? 뻑 이렇게. 순간이동처럼 딱 진짜 그 저번에 쓱 올라가면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에너지를 계산할 거거든요. 이 에너지라는 값을 받으면 갑니다. 그냥 지원자 본인 에너지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 그럼 에너지가 만약에 10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 여기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5가지 안 갑니다. 그냥 여기 있어요. 에너지 8가에도 여기 있어요. 근데 에너지 10가잖아? 이거 갖고 옵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계산할 거냐면 이 에너지를 계산해 봐요. 아까 에너지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지를 계산해 봐요. 너희들도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다리 n이 1에서 n 이꼴은 2로 간다 해볼게. 그럼 얘는 에너지를 뭐 해야 되지? 흡수지, 맞지? 흡수해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 델타 E는 아까 우리가 절대치 붙여서 이 나중 2에서 이 처음 원을 갖다 빼주면 됩니다. 알겠지? 항상 값이 양수로 나와 있으면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봐라. 지금 이 2 그러면 계산하는 공식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이 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410. 됐어요? 그럼 봐. 자, 이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k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빼기, 이 빼기는 요거 꼭 빼기다 맞지? 그 다음에 이 1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k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맞지? 답 얼마 나오니? 4분의 3k. 그래서 1에서 2로 올라가려 그러면 4분의 3k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요거도 한번 해보자. n은 2에서 n은 무한대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당연히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해야 되잖아, 맞지? 그냥 만원상 먼데로 갈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때 이 에너지는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무한대에서 빼기 이 2를 빼주면 되겠지만 그러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분의 1312 가 얼마입니까? 뭐하나? 영환이. 영인가? 0이지. 오. 0이다. 0 빼기 이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k지 맞지? 그러면 4분의 1. 계산은 얼마 나와요? 4분의 1k지 맞지? 그러면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요 간격하고 요거는 2에서 무한대까지 간격하고 봤을 때 이 간격을 크게 그리라 그랬지 맞지? 그 이유가 여기서 여기 가려면 그러면 에너지 얼마만큼 흡수해야 되니? 4분의 3k를 흡수해야 돼요. 근데 2에서 무한대까지 가는데 얼마? 4분의 1k만 흡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가 그럼 저 무한대까지 가면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니? 에너지 준위 값이 얼마냐고? 0이지. 그러면 전자 이거 계산해 볼게. 얘 에너지 준위 E1은 에너지 준위가 얼마야? 마이너스 Kj 1의 제곱분의 K니까 맞지? 그럼 얘는 E2는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K. E3는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9분의 K가 맞지? 이런 식으로 가서 이 무한대는 값이 얼마니? 0이 맞지? 그럼 얘가 0이고 얘들은 전부 마이너스 값 붙었잖아.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높은 거야. 알았지? 그렇게 봐줍니다. 됐습니까? 이거 에너지 계산해야 된다. 알았지? 에너지 계산하는데 너희들이 많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일단 1에서부터 4까지 요 안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들은 웬만한 고3들은 다 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통분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저때도 얘기했잖아. 수능에서 이쪽 파트 문제 푸는 데는 50조 안에 풀어야 돼요. 50조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걸 통분하고 야 4에서 1에 해당하는 에너지 3에서 1에 해당하는 거 2에서 1 4에서 2 4에서 3에서 2 4에서 3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들은 다 외우고 있어요. 우와. 왜 외웁니까? 그러면 문제를 그만큼 많이 풀면 지가 안 외운다 그래도 외워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했던 게 다시 봐봐. 일단은 보호는요, 이런 껍질을 강조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껍질하고 같은 단어가 주양자수고 에너지 중이에요. 그래서 껍질 이름 외워야 됩니다. KLMN. 그 다음에 주양자수 1, 2, 3, 4. 배치해야 되죠. 주양자수가 1이면 K 껍질이고 주양자수가 3이면 M 껍질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칠때 이거랑 무엇이랑 같이 넣어주세요. 전부 다 있어. 오버씨 또 헷갈려. 책 전체를 다 치는데. 예? 책 쳤대. 전몸이랑 전몸. 아니, 저 네? 잘못된 거죠? 아, 우리 모의고사 칠 때. 아, 네네네. 뭐라고 다 어디 처음부터 누적해서 그 원자 모형 다 가르치고 나면 선생님이 현대 원자 모형을 가르칠 거거든요. 현대 원자 모형까지 다 배우면 오비탈. 정말 헷갈리겠다. 오비탈 선생님
키면 다 했는데. 자, 그러면 보자. 다시 요렇게 지금 이제 껍질 모형을 그리고 원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다는 걸 이 숫자로서 기억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전자는 껍질을 바꿔서 전이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해야 되니?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알았지? 그때 여기 계산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고른 거 외워두면 되겠다. 그렇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배우면 보호 모형은 끝난다. 너희들 중학교 다닐 때 불꽃반 기억합니까? 네. 그 불꽃반이 빨간색. 나트륨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노란색이지. 그래서 그게 우리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은색 바탕에 노란색 하나 나오면 이게 나트륨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맞지? 여기에 스펙트럼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선 스펙트럼 중에서 무슨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의 종류 두 종류 있지 않습니까? 방출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 검은색 바탕에 저렇게 노란색 나오고 이런 거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실험할 때 어떻게 실험했냐면 이런 식으로 저기 거풀꽃에 이렇게 막 가열을 한다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나? 네. 맞지? 그러면 내가 나트륨 입장에서 이 가열을 한다는 소리는 뭔 말이냐면 열을 갖다가 흡수한 거지. 나트륨 입장에서 열을 흡수한 겁니다. 그럼 열을 흡수했다는 소리는 아까 에너지를 흡수하면 위로 다 뛰어 올라간다고 했지, 맞지? 그래가지고 위쪽에 들뜬 상태가 됩니다.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이제 내 그 불꽃을 갖다 없애면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봐라. 우리가 올라갔다가 에너지 흡수하면 올라가잖아. 근데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는 다시 내려오겠지. 내려올 때는 에너지 방출이잖아. 그때 나오는 게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알겠죠? 알겠니? 근데 이 전자가 바뀌면서 원자 종류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건 원래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들이에요. 자, 그래서 3번 필게라. 3번 뭐냐면 우리는 스펙트럼 계열을 배우게. 스펙트럼 계열.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또 그립니다. 너희들 이 파트에서는 지금 선생님 그리는 이건 나중에 문제 풀 때 거짓말 안 못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 치기 전에 100번 그립니다. 자기가 그려야 돼.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막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n 이꼬르 1, n은 2, n은 3, n은 4, 그 다음에 n은 무한대. 보시면 자, 쌤이 아까 들뜬 상태에 다 만들었다 그랬다 알겠지? 그럼 들뜬 상태에 있다가 내버려 두면 원래 상태로 복귀합니다. 그럼 말이 전자가 무한대에 있었는데 얘가 첫 번째 n 이꼬르 1까지 떨어져요. 무한대 앞에 있던 것도 1까지 떨어지고 무한대 앞에 있던 것도 1까지 떨어지고 이래요. 시작점은 상관없습니다. 도착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4까지 그렸으니까 4에서 1까지 떨어져요. 3에서 1까지 떨어져요. 2에서 1까지 떨어집니다. 알았지? 도착점이 중요해. 출발점은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그럼 얘들 전부 다 에너지 뭐 했니? 방출했지? 방출했으니까 방출 스펙트럼으로서 누군지 우리가 분석할 수 있거든요. 분석해보니까 전부 다 잘했습니다. N-4로 1까지 떨어지는 거 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과학자 이름이 라이먼입니다. 그래서 라이먼 계열이다. 이렇게 라이먼 계열. 저것도 중요한 거. 묘기 됩니다. 묘기도 되고. 파란색 얼마나 빨간색은 더요. 결혼 전까지 외우고 있어요. 결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결혼 안 하면 그러면 뭐 죽을 때까지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 근데 죽고 나서 결혼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2까지만 그 다음 무한대 앞에 있던 것도 2 앞에도 2 쌤이 출발점 상관없다 그랬다. 도착점이 중요합니다. 4에서 2
3에 그거 방출 스펙트럼 분석하니까 가시광선이에요. 2까지 떨어지면 가시광선. 알아냈던 과학자 알머. 그래서 알머. 다른 사람이 발견했어요. 알머. 왜저 발견하다 나왔어? 이것 발견. 그 다음에 무한대에서 이제는 3까지만 떨어집니다. 여기도 같이.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 그림은 4까지 그렸습니다. 4에서 3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적겠습니다. 그리고 파센이 알아났다 그래서 파센이에요. 파센. 와우. 다 다른 거. 그래서 자라 자라? 내가 뭐 이거 가발 가발 씁니다. 돼. 가발을 쓰면 저기 그다음 이거는 한 거예요? 파전 해야 되는데 전이 안 돼서 파적을 묻는다 하면 돼요. 자라가 가발 쓰고 파적을 묻는 거예요. 가발과 파전 자라 자외선 라이먼 가발 가시광선 발머리 파적을 묻는다. 적외선 파적. 나중에 옛날에 사람밖에 그거 생각 안 나는 있었는데. 거 아니야? 그 고풀 어쩌고 있어. 난 그건 안 해. 됐어요? 가발을 찾기 위해서 이거 중요한 거 같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보고 이게 너희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를 분석할 거냐면 스펙트럼을 분석해야 돼. 요거 옆에다 그런 거라. 스펙트럼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0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지금 파장 이렇게 돼 있고 파장. 너희들 물어보자. 에너지가 제일 큰 게 누구지? 에너지가 제일 큰 거. 자외선 아까 우리 앞에 말 자외선 스펙트럼 처음에 할 때 내가 이거 자외선 아. 맞지?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제일 큰 거 자외선이지. 아, 네. 그 다음에 가시광선. 얘가 에너지 제일 작다 알겠지? 됐어요? 근데 그럼 바로 A. 자외선은 에너지를 다 방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그거지. 요 방출한 요게 우리한테 보이기 때문에 이만큼. 아.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이다. 자, 그러면 요렇게 선이 있잖아. 요런 식으로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두껍게 넓게 그려야 돼. 저건 다 여기 스펙트럼 보면 선들이 이런 거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요 선을 분석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럼 잘 봐. 지금 세트로 보면 요거 한 세트, 요거 한 세트, 요거 한 세트 이렇게 얘기할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세트 3개 중에서 얘가 지금 파장이 제일 짧지? 파장이 제일 짧으면 에너지가 제일 크지? 누굽니까? 자외선. 그 다음에 중간에 낀긴 세트가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 파장이 제일 긴 놈 얘가 에너지가 제일 작은 적외선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분석해야 될 게 뭐냐면 자외선 영역 중에서 얘가 보면 파장이 가장 짧지. 얘가 파장이 가장 짧다는 소리는 에너지가 제일 크지.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큰 이 선은 어디서 어디로 떨어졌던 빛이야? 무한대에서 1까지 떨어진 빛이야. 와. 그러면 자외선 영역 중에서 얘가 보면 파장이 제일 길지. 그럼 에너지가 제일 작겠네. 어디서 어디 떨어진 빛이야? 위에서. 그렇지. 그걸 분석해. 위에서 일로 떨어진.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얘가 에너지가 제일 큰 놈이지. 그럼 무한대에서 1까지다 뭐 2까지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요거는 안 쓸 거야.
요거는 쓸게요. 요 선이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 맞지? 화장이 제일 기니까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이지. 그럼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은 어디로 떨어지는 놈이야? 3에서 그치? 3에서 2로 떨어지는 놈. 물어봅시다.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은 누구세요? 보라색. 빨간색. 화장이 제일 긴 놈이 누군데요? 빨간색이잖아. 화장이 제일 긴 놈. 얘가 빨간색이라는 걸 알아줘야 돼. 알았지? 3에서 2로 떨어진 빛은 빨간색 빛이라는 사실을 알아줘야 돼. 그 다음에 요거 저기서 얘 같은 경우는 제일 세니까 무한대에서 3까지 떨어진 놈이고 얘 같은 경우는 어디서 4에서 3으로 떨어진 놈.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지. 됐습니까? 네. 근데 요거 잘 분석해야 되고 저것도 잘 알아야 되고 선생님이 처음에 스펙트럼 그 얘기했을 때 어디가 파장이 긴지 진동수가 어떻게 되고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무조건 외워주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책좀 봅시다. 자 80쪽 한 거죠. 80쪽. 80쪽에 보면 보의 원자 모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출처. 수소 원자가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면 그림이 두 개 있는데 그림 두 개 중에서 오른쪽 거 봅시다. 오른쪽에 그걸 우리 무슨 스펙트럼이라 그랬지?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검은색 바탕에 이렇게 선이 나오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 알겠지요? 자, 근데 그 방출 스펙트럼에서 빨간색 보입니까? 빨간색은 우리는 지금 배웠습니다. n 이꼴 어디서 어디로 떨어진 놈이냐? 3에서 2. 어? 3에서 2. 3에서 2지. 우리가 가시광선이니까 무조건 2까지 떨어져야 되지. 그럼 2까지 떨어지는 놈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이니까 3에서 2야. 여기 빨간색이야. 알았지? 그래서 스펙. 3 화살표. 3 화살표 있었나? 그럼 그 옆에 연두색 보이나? 그건 어디로 떨어지는 거니? 4에서 2. 저거 4에서 2. 그럼 그 옆에 파란색 보이나? 어디서 어디? 5에서 2. 5에서 2. 그 옆에 보라색 보이나? 어디서 어디? 6에서 2. 6에서 2. 우리 가시광선이 어디까지가 가시광선입니까? 올 수 있는 것까지. 보라색까지가 가시광선. 보라색까지가. 그럼 보라색이 아까 어디서 어디로 떨어진 거야? 보라색. 6에서 6에서 2로 떨어진 놈이지. 진짜. 맞지? 그래서 요거를 그냥 화학원 고등 과정을 배울 때는 무조건 2까지 떨어지면 가시광선이라고 기억하세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6에서 2까지 떨어진 게 가시광선이에요. 7에서 2, 8에서 2, 무한대에서 2 떨어진 건 전부 다 4에서 2. 그래서 저기 안 돼. 알았지? 그래서 내가 이걸 안 적었던 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고등 과정에서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1까지 떨어지면 자외선 맞지? 2까지 떨어지면 가시광선, 3까지 떨어지면 적외선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외우세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빨간색 있죠? 빨간색. 빨간색은 어디서 어디로 떨어졌다 그랬지? 파장이 얼마입니까? 652가 적혀져 있죠. 사람이 있어서 외우세요. 예? 왜 외워야 됩니까? 그러면 너희들 나중에 시험 칠 때 칼라 인쇄 이게 안 해줍니다. 시험지는 칼라 인쇄가 안 해요. 그래서 656이 빨간색 파장이라는 거 대충 알고 그 다음에 보라색의 파장이 얼마지? 407도 줄쳐라. 그러네. 쌤은 그렇게 해주지. 쌤은 착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이 656에서 410 정도에 해당한다는 감도 좀 알고 있으세요. 알겠죠? 감이 있어야지. 단위가 나누는 나노미터. 나노가 뭐예요? 나노 10에 15분의 2. 10에 마이너스 9승입니다.
마이너스 구성이 나노. 예전에 쌤 안 적어주더나? 네, 안 적어주셨어요. 넌 없었을 때 하기로. 적어줬을 건데. 난 조용히 해야지. 유튜버 조금 야. 이거? 민혜이가 기억이 기억 안 안 나? 나면 기억이 그냥 안 안 나? 적어서. 나 요각을 빠진 적이 없어. 우리가 1m가 있지. 미터에서 큰 쪽하고 작은 쪽을 갖다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 미터보다 1000배 작으면 뭐 쓰노? 미리. 10의 마이너스 3이면 밀리라고 쓰지. 앞에다 밀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밀리라는 걸 쓰고 그거보다 또 10의 마이너스 3이 작아요. 그럼 뭐라고 쓰노? 이렇게 써. 미에요. 마이크로. 아 맞다. 아, 마이크로. 마이크로웨이브. 그럼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3이 또 작아요. 그 나는 나노웨이브. 이게 나노. 나는 웨이브. 그러니까 저거 그래서 맞아. 10의 마이너스 무슨 나는 근데 뭐 머리카락이 얼마 정도 돼? 그럼 나도 밀리미터. 머리카락은 나노 단위까지는 안 갈 겁니다. 우리는 나는 그다음 밀리미터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 10의 마이너스 3이 작아요. 그러면 P라고 쓰고 P코라고 있어요. 에이, 피코. 이거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아 티코야. 얘보다 10의 세제곱이 크지? 킬로미터. 킬로 써요. 그 다음에 얘보다 10의 톤이. 3승이 크지? 톤이에요. 그러면 뭐 써야 돼? 톤 아니에요, 톤. 아니, 리? 심플리할 때그 리에요. 컴퓨터 하드 용량 쪽으로 가서 돼요. 키가 이거? 키로 다음에 뭐야? 내가 내가 진짜요? 찍었네? 그래서 내가 내가 내가보다 내가? 10의 3승이 더 크면 뭔 키가 기가 B가